안녕하세요. 6월 19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저랑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야 합격하실 거예요. 승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정인영은 딸려갑니다. 오늘도 매일헌법 습관처럼 가보실까요? 자, 법원직 5급. 자, 헌법 10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주권권. 약간 근데 법원직이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직은 여러분들 이제 법원직 시험의 특징이 약간 좀 있어요. 법원직 시험은 대법원 판례를 섞어서 내요. 헌재 판례하고 섞어서 내고 결정내 이거하고 혼용을 합니다. 혼합을 해서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법원직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법원조직법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데는 없지만 군사법원 요거 이 문제를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험과 달리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신경을 다른 데에 비해서 쓰셔야 돼요. 아, 나는 무관해. 나는 아니야. 그냥 똑같이 하겠다. 아니야. 기본적인 헌법에 관한 기본 내용이 있잖아요. 뭐예요? 조문, 헌재 결정내, 이론. 자, 원래 그렇죠. 헌재 결정내나 이론은 왜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조문이에요. 헌법 조문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해석하면서 해결을 해줘야죠. 해석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창조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창조적 해석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해석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헌재 결정내라든지 이론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석이 어떻게 발전해갖고 어떻게 논리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들어있다. 그럼 뭐 이론도 나올 리가 없고요. 판례는 헌재 결정내는 조문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 세 개가 기본 폼인데 유독 요거는 어느 시험을 보나 똑같이 문제를 구성합니다. 어느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영역이고요. 하지만 시험마다 조금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직 같으면 이거는 국회법, 특히 국회법 안에서 국회 의사 절차라든지 의사 절차라든지 또 입법 절차를 아주 자세히 물어요. 입법 절차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문제를 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국회직에서는 이상하게 국회법뿐만 아니라 원래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법도 개별법을 냅니다. 자, 요걸 그러면 뜬금없이 내냐고요? 최근 헌재 결정내가 있는 이런 영역에서 내는 거지 뜬금없이 막 개별법 이번에 이거 한번 내볼까? 막 끄집어내갖고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잘 아시면 자기가 기본적인 헌법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고 자기는 국회직을 한다 그러면 국회직에 관련된 요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국회직에서 국회법 개별법을 한두 끝도 없이 그러면 다 준비해야 되나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기출을 보니까 이런 영역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그럼 그 법은 꼭 보셔야죠. 마찬가지예요. 법원직에서도 꼭 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그럼 보셔야죠. 당연히. 그런 걸 공부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막 진짜 엄청나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법의 기본 강의는 당연히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특정한 영역이 나오는지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이렇구나 라고 하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갑자기 이런 거. 그러면 기출 문제만 하면 다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접함으로써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접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만 혼용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푼다. 그거는 반복학습이고 그냥 복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진도별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통 그래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기존 기출문제를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동형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예상 문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시면 안 되죠. 기출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어떤 헌법 관련 시험이나 다른 개별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려고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의 문제는 팔아봐야죠. 자, 헌법 10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자, 대부분 10조 다 아시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후단에 빵, 네, 콤마 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개념은 살아서
이런 뜻이죠. 살아서. 그래야 인간이죠. 다만 인간이 자연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인간이라는 개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 법률적인 인간, 이걸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르죠. 단체. 그 다음에 이건 자연적인 인간, 우리가 얘기하는 또 국민이나 외국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 또는 외국인.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주는 가치에서 인간은 또 혼자 사는 아니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구체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의 인간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개인주의적 인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존엄은 조정 안 당해야죠? 조정을 당하면 그게 존엄이 없는 거죠. 존엄 속에서는 조정을 안 당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조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로 부속품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 결정권. 그러면 결정은 자기가 했는데 행동은 누가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면 그것도 존엄이 없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따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치라는 것에 뭐가 나와요? 그건 사회적 객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또는 객관적 평가 에이 주관적 마음속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자 이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의 특징 왜 평가는 구별을 해줘야 평가가 되지. 똑같으면 평가가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격권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남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객관적 평가 기준은요. 아이 성명권 이름 초상권 명예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격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체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체의 자유라든지 또는 양심 이런 건 없죠. 정신적 세계, 신앙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인격권은 단체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고유한 번호나 또는 독특한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삼성 그러면 다 나오면 알죠. 외국에 가서 삼성 그러면 코리아보다 삼성? 오 삼성께 코리아였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코리아에 삼성 있다라고는 몰라도 삼성께 누구야? 일본? 아니면 중국? 코리아였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법인도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법인이라는 규정이 써있진 않아요.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자, 그런데 요거 언제 들었어요? 5차 3공화국 때 처음 헌법에 유입됐고 또 행복추구권 이거 언제 유입됐어요? 행복추구권. 이거는 8차 5공화국 때 유입됐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그러면 행복추구권도 너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는 가치 그 자체는 건드려서는 안 되죠. 이게 시작점이 이게 목표인데 그래서 인간의 주는 가치 그 자체는 이거 법인은 누릴 수 없지만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인 인간과 법인과 같은 단체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독일은 있다. 자 그러면 행복추구권도 뭐예요? 자 기본권성 관리성을 가져야 헌법성을 하고 인간의 주는 가치도 가치라고 하면 돼 있고 원리성만 가지고 있으면 헌법성을 못하는데 이렇게 기본권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헌법성은 가능한데 행복추구권 넌 뭐야? 라고 했더니 그래요. 행복은 포인트가 행복이 아니라 추구죠. 추구는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 있는 부분이 바로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요소예요.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에 의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그럼 인격권은요. 여긴 두 개가 나와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이 그래서 함께 근거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다 판례를 읽다 보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검토했으면 행복추구권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다니고 검토했으면 행복추구권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다만 인격권 얘기가 나오거나 인격권의 종류가 바로 사생활도 인격권이거든요. 왜? 내 이름 나만 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개될 때도 있지만 나만의 특징도 있잖아. 사생활적 인격권. 그다음에 그 사생활 예외에 대한 사생활이 아닌 인격권들은 10조의 인격권. 이 인격권들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 가치가 함께 나오는 거니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생활과 행복추구권 이거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아니면 판례를 풀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언제는 행복추구권이 보충제로서 나오면 안 되는데 언제는 또 행복추구권이 보이는 거야. 그 가만히 보세요. 사생활 관련 기본권이 있나 없나 아니면 10조 인격권이 있나 없나 그게 있으니까 행복추구권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팁으로 문제 풀면서 정답만 딱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읽어주면서 정답만 하면 한 5분 정도면 끝나죠. 팁을 드려야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뭐 문제 해설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자, 그러면 실력을 늘렸으니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정체성에 따른 인격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기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에요. 맞아요.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놈과 같이 유대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 추구권, 뭔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또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서 보호된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추구권 그러면 판례 머릿속에 번쩍 떠올라는 게 기부금품 모집행위, 또 성전체성, 자기결정권, 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런 것도 있죠. 도로 위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띠 매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 서울광장 나는 지나가고 싶은데 집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집회를 우려해서 완전히 차폐했을 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거 침해했다 판례까지. 왜? 서울광장은 주거지가 아니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판례들 묶어봤습니다. 서울광장, 좌석안전띠, 기부금품, 그래요. 상대방, 자기결정권도 마찬가지나 성결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정체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데 2번이 이게 성전환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법원직의 특징이라고요. 자, 유독 이런 거 나와요. 뭐 정식이사 임기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이사가 나왔습니다. 임시이사가 정식이사 선임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임시이사는 현상 유지만 역할하는 임시잖아요. 그럼 정식이사 선임하는데 관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로운 정식이사 선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뽑은 사람? 안 잡죠. 뽑힌 사람? 안 잡죠. 기존 정식이사는 임기가 끝났지만 그래도 범상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 법원직 판례에서만 유독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따라서 친권 행사를 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이게 2011년도에 판례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을 거부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판례는 2011년 기존 판례는 이거 거부. 그래서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 있을 때는 성전환 안 해준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판례가 바뀐 게 바로 이 판례라는 거예요.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 판례가. 따라서 성전환자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자 보호, 복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 종합해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기존 판례고요. 이제 기존 판례를 지금 변경했다니까요. 전압으로. 전원합의체는 판례, 기존에 있던 판례를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전원합의체가 하는 경우가 다가 아니라 약 한 두 가지 정도. 자, 법규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라는 건 전원합의체에서만. 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만. 이런 건 보셔야 돼요.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기존 판례를 넣었지. 그러니까 새로운 바뀐 판례를 모르신 분들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틀린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2번.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인데도 나온 거예요. 3번 헌법 10조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한다. 이러한 자기운명 결정권에는 성행 여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우자 있는 자의 성적 상대방 자기결정권도 그것도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해서 성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퇴폐, 사행성 이것도 직업이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적 상대방 자기결정권, 헌법상 기본권 대신 책임을 좀 많이 지셔야죠. 거기에 대한 많은 제한을 좀 받을 뿐이에요. 왜?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에 많은 조금 피해를 주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관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네 번째,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 이건 너무 그냥 기본권으로 그냥 준 것 같아요. 지문 넣으면서요. 여러분 생명권 그러면 누구예요? 태아. 초기 배안 안 된다. 태아인 생명권을 가진 주체, 보유 주체는 맞지만 행사하려면 살아서 출생 민법, 합헌 이런 것도 보셔야죠. 형성 중의 생명,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되고요. 형성 중인 태아지만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것도 꼭 아셔야죠. 자, 태아인 동안에 뭐 3개월 지났다, 5개월 지났다, 8개월 태아다. 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호 정도가 다르면 안 돼요.
태아가 비록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10조 2분에 따라 10조 2분 뭐예요?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본권 보호무 맞죠.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국가의 의무라고 했으니까 국가는 자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여기다 볼게요.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의무예요, 의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러면 국가는 그러니까 결국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을 해야 되니까 기본권을 보호하는 자로서 수범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걸 보호한다는 건 그만큼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 자, 그러면 구속을 받을 때 국가가 권력 작용을 하든 비권력 작용을 하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든 그래요. 어찌됐든 국가는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요. 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사경제 주체에서 발전한 문제라면 여기서의 문제는 쟁송만 좀 달리하죠. 쟁송은 이럴 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발생한 쟁송은 구제주체는 민사소송을 할 뿐이지 이거지 헌법소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또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자, 그래서 오늘 6월 16일 자 수요일 매일헌법 살펴봤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계속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정의능이 갑니다. 따라오세요.